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황금 4중주의 주축이자 무중력 드리블러라고 불리며 호평을 받았던 벨라루스의 하얀 늑대 알렉산드르 흘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알렉산드르 흘렙은 스피드는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 간결한 드리블과 순발력으로 상대 수비를 모두 벗겨낸다고 하여 무중력 드리블러라고 불렸던 선수입니다. 아스날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호기롭게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으나 이때부터 하락세를 걷게 된 안타까운 선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흘렙은 어린 나이에 벨라루스 리그에서 두각을 보이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로 스카웃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망주를 적극 기용하던 마가트 감독의 지도 속에서 기량을 조금씩 만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감독이 원하는 어느 위치든 모두 소화해내는 유연성을 보여주며 04-05 시즌엔 분데스리가 도움망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흘렙은 동유럽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라는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그리고 아스날의 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흘렙 역시 성장을 위해 팀을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의 행선지는 바로 아스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스날은 무패 우승 이후 경기장 신축으로 인해 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적은 돈으로 스쿼드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무패 우승 주역들을 내보냄과 동시에 가성비 좋은 흘렙을 포함해 어린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며 파브레가스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진행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일각에선 창의적인 흘렙을 영입한 것은 앞으로 벵거 감독이 점유와 패스 축구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래 주 포지션이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흘렙은 벵거의 4-4-2 플랫 포메이션에서 우측 윙어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선 강한 몸싸움에 다소 고전하기도 했으나 챔피언스리그에선 무중력 드리블러라는 별명에 걸맞는 드리블 능력과 패스워크를 보여주며 파브레가스, 앙리와 함께 무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견인하게 되죠. 아쉽게도 바르셀로나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지만 흘렙은 리그컵 준우승에도 크게 공헌하면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망의 07-08 시즌, 이 시즌은 흘렙의 포텐이 완전히 터진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흘렙과 함께 창의적인 로시츠키 파브레가스, 성실한 일꾼 플라미니로 이어지는 황금 4중주 미드필더 라인은 훌륭한 패스워크와 팀플레이로 한동안 아스날의 무패를 이끌며 선두권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흘렙과 로시츠키가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파괴한 뒤 안쪽으로 쇄도하며 미드필더들과 콤비네이션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활약으로 아스날은 전반기에 선전했지만 안타깝게도 후반기에 들어 로시츠키의 장기 부상 이탈과 거듭된 무제배로 인해 선두 맨유와 4점 멀어진 리그 최종 3위로 시즌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인 흘렙은 시즌 종료와 함께 인테르를 시작으로 미넨과 바르셀로나 등 명문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는 커리어에 대한 고민과 벵거 감독의 설득 사이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미 당시에 플라미니가 밀란으로 이적해버린 상황이라 벵거 감독은 전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의 이적을 굳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흘렙은 이적 과정에서 여러 잡음을 일으키며 결국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기로 했죠. 그렇게 플라미니와 흘렙을 떠나보낸 아스날은 다음 시즌에 로시츠키까지 시즌아웃을 당해버리면서 DDS 중원조합을 가동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해온 흘렙은 밀란으로 이적한 호나우지뉴의 대체자로서 공격의 창조성을 불어넣을 자원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에투아, 앙리, 메시가 버티고 있는 공격 라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요. 이니에스타, 사비, 야야 투레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도 입지가 견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흘렙은 이들의 백업 자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흘렙은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주전 경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발목 부상을 당해버리는 악재가 찾아오게 되죠. 부상 복귀 이후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첫 시즌에 교체 출전을 포함해 리그 19경기 무득점이라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즌에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흘렙은 교체 멤버로도 스쿼드에 포함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영광 속에서도 흘렙은 주인공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바르셀로나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은 그는 이적 한 시즌 만에 임대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흘렙은 친정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떠나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리버풀과의 이적설이 돌긴 했지만 이는 바르셀로나가 마스체라노를 영입하기 위한 옵션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로의 이적은 파토나고 말았고 10-11 시즌 버밍엄 시티로의 깜짝 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 못했는데요. 이 시기에 흘렙은 아스날과의 리그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아스날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감이 깃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벵거 감독이 지도하는 아스날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벵거 감독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경기 후 파란 유니폼을 입은 흘렙이 아스날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은 팬들로 하여금 싱숭생숭한 감정을 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버밍엄 시티의 강등이 확정된 가운데 흘렙은 이곳에서 리그컵 우승이라는 작은 성과를 거두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활약을 펼쳤던 분데스리가로 눈을 돌려 볼프스부르크로 단기 인대를 떠났지만 이곳에선 부상으로 고전하며 단 4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고 이후엔 바르셀로나로 복귀해 상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때부터 흘렙은 전임맨의 길을 걸으며 말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터키, 벨라루스의 클럽을 전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벨라루스의 이슬로우에서 활약한 것을 끝으로 조용히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흘렙에게 바르셀로나 이적은 도구로 작용하며 그의 커리어를 하락세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이 후회된다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만약 아스날에 남았더라면 벵거 감독의 무한한 신뢰 속에서 기량을 더 만개하여 아스날의 부활을 이끈 주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도전 의지와 벨라루스 출신으로 트래블이라는 업적에 이름을 남긴 것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아스날 황금 사중주의 주축이었던 벨라루스의 하얀 늑대 알렉산드르 흘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